예, 안녕하십니까. 정종현입니다. 2015년 2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기력발전소 내에서 보조기 중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물어봤죠. 여 중에서 요 급수펌프가 바로 보일러 안에서 열 받는 것을 외부로 열을 빼기 위해서 냉각수로 보내주는 펌프이기 때문에 이 급수펌프는 예비기를 포함해 가지고 예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비기 포함 반드시 2대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기기 급탕기라든지 절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비기가 필요 없지만은 여기는 반드시 예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펌프가 바로 예비기 있고 2대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급수펌프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황곡선이 있었습니다. 유황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일수가 되고 이쪽이 유량이 되죠. 그리고 유황곡선은 유량들을 기초로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큰 것부터 이렇게 차례로 나열하는 곡선이 유황곡선이죠. 이 중에서 1년을 365일 중에서 3개월씩 끊어. 그러면 여기가 95일 되는 지점이고 185일 되는 지점, 그 다음에 275일 되는 지점, 1년 365일 중 355일 되는 지점. 이때 여기 95일 되는 지점에 유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풍수량이죠. 그 다음에 여기 185일 된 지점에 여기 유량이 평수량이고요. 그 다음에 275일 된 지점의 유량이 저수량이고요. 1년 365일 중 355일 되는 지점의 유량이 갈수량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갈수량을 물어봤으니까 1년 365일 중 355일 이상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을 우리는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355일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에서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주파 중에서 3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고주파가 3고주파가 있고 그 다음에 5고주파가 있는데, 물론 요 7, 8, 7, 9 넘어가죠. 물론 우수파인 2, 4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수파인 여기 홀수파를 제거해야 되는데 3고주파는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으로 제거하죠. 델타 결선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고, 5고주파는 이것은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죠. 그래서 직렬 리액터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3고주파는 델타 결선, 다음에 5고주파는 직렬 리액터. 그러므로 우리 문제는 3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델타 결선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 되죠. 자, 다음 문제 알아보도록 하죠. 24번 문제. 전압의 V1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이고 전압 V2에 대해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2일 때 이들 사이에 관계로 오르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퍼센트 리액턴스 주어졌는데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은 10V제곱분의 PZ%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기 수식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값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분명히.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V1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이고 그랬죠. 그러면 XP의 원값이 퍼센트 V1에 대한 값이죠. 이 말은 다시 쓰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다시로 변화된 값은, 요거 1번, 2번 할까요? 1번에서 2번으로 변화된 값은 V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니까 여기 1번이죠. V2분의
반비례니까 거꾸로 쓰면 되잖아. V2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곱은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 제곱 이렇게 제곱해도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합니다. V1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XP1이고 요것이 XP1이고 V2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이 값이 XP2일 때 이런 얘기거든. 이때 이들 사이 관계식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문제죠. 그러므로 여기 수식에서 우리 문제에서 XP1분의 XP2의 값은 V2의 제곱분의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XP의 원 이 값은 그러므로 XP의 원값은 이거 V1 이쪽에 V2 제곱에 곱하기 이거 해줘야 되죠. XP2다. 근데 양쪽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가로를 치고 제곱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대답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3번과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문제의 핵심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10V제곱분의 PZ니까 이것을 이렇게 환산이 가능해야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하 V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만 알고 계산할 줄 아시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2.9kV Y계통이군요. 배전선로에서 공급선로의 정전사고 시 예비 전원선로로서 자동 전환되는 계폐기. 말뜻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자, 22.9kV 배전선로였고 주 공급선로에 정전이 생겼죠. 이때 예비선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동으로 부하를 전환하는 계폐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로는 자동으로 부하를 전환한다. ALTS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 부하 전환 계폐기, 즉 ALTS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동 부하 전환 계폐기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보개전기의 반안시, 정안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계전기의 시한 특성, 계전기 시한 특성이 있지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쪽이 동작 시간이고 이쪽이 전류라고 했을 때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유입했을 경우 정정치성의 전류가 들어오자마자 작동하는 것은 순한시성이고 순한시성은 고속도 계전기죠.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들어왔을 때 일정 시간이 되어야 동작하는 것은 정한시성이죠. 정한시성과 순한시성은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순한시성은 바로 동작하고 정한시성은 시간이 되어야 동작합니다. 반한시성은 동작 전류가 크면 시간이 짧죠. 동작 전류가 작으면 시간이 길어지죠. 이런 거. 이게 반한시성이죠. 반한시성은 정정치 이상의 전류가 유입하였을 때 그 전류의 값이 적으면 동작 시간은 길고 전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계전기를 갖다가 우리는 반한시성 계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반한시 정한시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반한시 정한시 특성은 처음에는 어느 전류까지는 반한시 특성을 나타내다가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한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한시 특성을 나타내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한시 특성을 나타내는 거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전류 크기가 적을 때에는 정한시, 즉 반한시, 즉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 즉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반한시, 정한시. 이거 반대되는 특성도 있죠. 정한시, 반한시. 그러면 처음에는 정한시로 나타냈다가 나중에 반한시로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죠.